워렌 버핏이랑 또 만났다고. 그 MIT 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녁 식사를 할거다. 혹시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셨어. 우와. 아니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떼레레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작심삼일 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된다. 우왕좌왕 우왕준이. 저항 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진짜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의 게스트는 인생에 있는 어떤 현존하는 모든 리스크를 뚫고 우리가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걸 다 해보면서 살아오신 분이죠. 뭐 취업, 유학, 창업, 투자까지 해서 인생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살고 계신 멋있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돌싱그즈 시즌4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인지도를 얻은 탐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소개가 너무 길었나? 아니요, 전 최고의 과찬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잘 살아왔나요? 아, 우리 성범이가 또 잘합니다. 네. 저희가 또 누나가 우왕이고 제가 좌왕인데 이게 뭐냐면 우뇌와 좌뇌예요. 아, 그래서 네. 본인의 어떤 왕 타이틀을 고르실 수 있거든요. 약간 땡땡왕. 우왕이 예술적 사고다. 그쵸. 그리고 좌왕이 수학적 사고. 오빠는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투자왕이 투자왕? 투자왕 너무 멋있다. 음.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또 채널 특성상 또 반말로 해가지고 편하게 반말로 해도 됩니다. 저 그거 되게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네. 이제부터 봐. 미국 스타일로. 현재 거주를 LA 라스베가스 하고 있죠? 네, 그쵸. 어. 베가스. 베가스에 계세요? 음. 우와. 저는 올해 CES 갔다 왔어요. 베가스 처음 가봤는데 네, 확실히 별천지더라고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런 별천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 소년에서 글로벌 투자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유년 시간을 보내고 현재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유치원 때부터 오빠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줘. 내가 이제 79년생. 그러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어. 오. 그래서 그때 압구정동에 와서 이제 압구정 이제 초등학교 처음에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내 기억으로 싸움을 많이 했어. 오, 진짜 치고받고 거기- 싸우는 거? 왜냐면 사투리 쓴다고 놀리는 애들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거기서 이제 압구정에서 계속 자라다가 이제 구정 중학교를 갔고 이제 대원 외고를 오. 이제 가게에서 이제 스쿨버스 타고 다니고 아, 공부를 그럼 좀 잘했나? 항상 공부를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게 그 이유가 응. 형 둘이 둘 다 공부를 워낙에 잘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공부를 그들만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보기엔 외고 갈 정도면 그래도 곧잘했던 것 같은데 위에 두 분이 너무너무 잘하셨었구나. 형 둘은 어느 정도길래? 첫째 형은 서울 법대 오. 나왔고 둘째 형은 이제 서울 과학고 이제 서울 공대 프린스턴에서 이제 석사를 했고 이제 NYU에서 이제 파이낸스 박사를 하고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와. 큰 형은 지금 현재 부장 검사로 와. 반부패 수사. 와. 라인업 장난 아니다. 아니, 그럼 어디 서초구 여기 계시는 여기 거야? 서울 중앙지검이라 그러나? 오, 제일 센데 계시네. 와, 서울 요즘 바쁘신 거 아니야? 요즘 항상 바쁘지 않아 거기는? 거기는 근데 늘 바쁘. 반부패 수사 보면 음.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런 클린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와, 대단하신 형들 밑에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 어렸을 때?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다는 기본 눈높이를 약간 좀 맞춰준, 그러니까 높여준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당연히 위에가 두 분이 너무 음. 잘하시니까 저렇게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약간 느낌? 스타트의 기준치가 음. 좀 다른 느낌이다. 내가 듣기로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지만 또 리더십도 있어서 회장 같은 거를 쭉 했다 그래 학창 시절 동안. 그러니까 나의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생각하면 공부를 막 열심히 했던 애보다 많이 애들 선동하고 모으고 선동하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런 걸 많이 이끌고 하고. 약간 이런 거였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반장을 해서 거의 매년 반장을 했고 그냥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그리고 구정중학교 대원외고 학생회장을 와. 학생회장까지. 정교 학생회장. 오. 그때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그 허위 공약을 내걸고 이제 뽑아주면 햄버거 돌린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학교에 교무부에 뭐 어떤 뭐 약간 기밀 우리가 곧 학교에서 곧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 오. 그래서 소스를 받았구나.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공약을 내걸어라. 냅다 오빠가 그걸 물었어. 그래서 내가 마시고 얼굴에 막 뿌리고 머리에다가 뿌리고 막 이런 쇼를 하고 막 했는데 시비 좀 있었네. 근데 내가 내 학생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정수기를 설치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이 됐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지. 그리고 그 다음 해 정수기가 웃기다. 선생님이 그걸 소스를 준 그러니까. 것도 웃겨. 놀림을 못 당했지 뭐. 그리고 또 부모님도 내가 보기에 재원이셨다고 들었어. 자식 셋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또 그래도 어느 대단하시더라고. 정도는. 예. 엄마 아빠가 그 머리가 좋으신 것 같긴 해. 학력이 막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똑똑하신 그냥 IQ가 좀 좋으신 거. 두뇌가 좋으신 비상하신. 그래서 좀 좋은 뇌를 물려받은. 근데 일단 교육 환경이 어땠는지 난 궁금한 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치. 뭐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은 하게 하는 환경이잖아 요즘에 아이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사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아 그래? 반전이네. 받은 것 같아. 어떤 사교육 받은 것 같아? 학원 과외 그런 거를 했어. 내가 그런 걸 뭐 거짓말을 하고 싶진 그치. 않고. 그러면은 공부는 혼자 하고 싶어서 했던 게 크긴 컸던 거지. 그거는 확실히 나 과외하기 싫은데 막 엄마가 막 붙여놓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나도 이제 형들이 저렇게 뭐 전교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못 미치니까 이제 나도 저렇게는 돼야지 하는데 약간 그런 자존심? 어쨌든 형은 고대를 졸업을 하고 MIT MBA를 간 거잖아. 그러면 고대에 어떤 과를 갖고 그걸 왜 선택했는지가.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아빠가 그 사업가였기 때문에 약간 그냥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경영인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했구나. 그래서 MIT 그 MBA까지 연결이 된 건가 그 생각이? MIT MBA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뉴욕에 가서 살고 싶었던 게 뉴욕이 있었어. 궁금해서? 내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뉴욕에 가고 싶었어? 한국에서 거의 9년 가까이 일을 했어.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그러면 중간에 회사를 다녔던 거야? 어디 회사 다녔어? 처음에 첫 직장이 여의도의 그 대우증권. 그때 대우가 있었구나. 그 이후로 한 회사를 한 3번을 여기저기를 짧게 막 옮겨 다녔고. 그러다가 다들 아는 국민연금 하는 곳에 그 투자하는 그 기금운용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3년 반 정도를 이제 재직을 하는데 거기서 맡은 역할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뭐 자랑은 아닌데 거기서 그 해외 국민연금이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나의 보스인 그 여자 차장님하고 적어도 10조 이상 정도는 우리가 맡아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했지. 투자하고 여기저기 이제 아니 투자를 1조 단위로 가면 사실 난 감이 안 오거든. 현실감이 없다 진짜. 뭐 빼고 몇 천억도 사실 감이 사람이 평소 만지는 돈이 아닌데 감이 없잖아. 근데 와 10조를 굴리신 분이 지금 여기 나와주셨다니. 처음엔 2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2명이서 했다고 과장님이 10조를? 그래 우리 연금 많이 내면서 사는. 그러니까 요즘 또 핫포테이토잖아요. 뭐 연금이 또 개혁이 고갈된다고. 그래서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할 때 그 본부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나를 이제 반년 동안 해외로 즉 제휴 맺은 그 외국계 그 자산운용사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 뉴욕 오피스로 이렇게 보내줬을 때 그러면서 뉴욕을 처음 가게 된 거야? 뭐 놀러는 가봤지만 이제 살러는 살러 이제 처음 가본 거야? 살러 일하러 있으면 6개월 있으면서 그때 싱글이었고 20대 후반이었는데 여기 너무 좋다. 뉴욕 최고. 신세계를 맛봤구나. 근데 이런 생각도 있었어. 이렇게 뭐 월스트리트 그 전 세계 뭐 금융 투자의 이제 중심지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야구 선수인데 제일 큰 무대에서 뛰고 싶지. 그치. 내가 투자 쪽에서 일을 하는데 뉴욕에서 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뉴욕에 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MBA 2년 석사 과정을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보스턴에 있는 MIT 경영대학원에 이제 들어간 거지. 아니 9년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런 생활 학생으로 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그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9년 하다가 했으니까 돈 모은 돈도 좀 있고 좀 재정적으로도 되게 괜찮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워렌 버핏이랑 또 만났다고 그러니까 난 이 하는데. 얘기 궁금하더라. MBA 2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있는 한 10몇 개 정도의 대학에 이제 학생들을 그 초청을 해서 거기 우리 MIT에서는 이제 그 10명이 이제 갈 수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계시는 그 오마하라는 도시에 이제 거기에 이제 1박 2일로 이제 갔고. 그럼 비행기 티켓이랑 식사랑 숙박 다 제공이 되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 그거를 자비로 냈나? 워렌 그런 버핏이 것까지 지금- 기억 안 날 만해. 워렌 궁금해, 버핏이 나는. 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난 궁금해. 내가 나 보러 오는 응. 고등학생들 학비랑 비행기표 내주는 건 좀 고등학생 웃기지 아니야. 않아? 대학생.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생. 그건 좀 웃기지 않아? 자비였던 것 같아. 잡이야? 그러니까 잡이었던 것 같아? 잡이었던 것 버핏은 같아. 또 투자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확실히 마이너스 계산 되는 거 안 확실히 하실 거야. 그럴 수 있지. 성범이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어? 굉장히 검소하시거든. 워렌 버핏. 검소하죠? 어땠어 이미지가? 우리는 워렌 버핏 궁금해. 만나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만난 그 일정이 아마 내 그 이후에 나의 어떤 그 진로와 커리어와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서 가치관 측면에서 되게 큰 방향을 제시해줬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렇게 해서 안 만났더라면 단지 뭐 그분 책, 뭐 그분의 어떤 인터뷰나 그분이 하신 말씀들 막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내용을 그냥 그런 식으로 영상물로만 내가 접하고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울림을 안 줬을 텐데, 직접 만나게 되는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나한테는 더 크게 이제 깨달음으로 왔던 것 같아. 어떤 울림이 있었는데? 이제 오전 점심 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 100 몇십 명 정도 되는 그 모든 그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이제 공식 일정이었어. 거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뭐 직접 얘기를 하거나 이럴 기회는 없지.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일정이 끝날 때 우리 그 MIT 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희 MIT 학생들인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스테이크하우스가 있어요. 그 동네. 거기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거다. 혹시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는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전혀 안 그치, 했어. 그냥 던져본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점심 끝나고 나서 오후 일정은 그냥 이제 자유관광이었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가 사시는 그 집,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 보고. 들어가진 못하고. 전 세계에서 10손가락에 꼽는 부자였는데, 아니 그냥 중산층이 사는 그냥 평범한 집에 그냥 사셔? 그런 집에 사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암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며칠 뒤였어 그 행사가. 아 진짜로. 그래서 컨디션도 안 좋으실 테고 그런. 그거 다 캔슬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네. 실제로 그때 그렇게 말하고서 저녁 때 우리가 설마. 1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셨어. 우와. 아니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떼레레 들어왔어? 그 여자 비서분하고 둘이서 오시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어. 혹시라도 미스터 버핏이 오신다면 그 일정에서는 전부 다 가치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만 막 학생들이 막 했었거든.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근데 투자 얘기는 묻지 그만하고. 말고 질문할 때 우리가 인생과 관련된. 왜냐면 그분의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오실 거라고 뭐 진짜 그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서 시켜서 먹고 있었어. 근데 사진이 있어. 그 나중에 보내줘. 보여줘. 자료를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사진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100만 불짜리 사진인 게, 그 사진을 보면 보통은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이 듣는 그 리스너의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떤 사진이 찍히겠지만, 마침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말하고 있고 워렌 버핏이 듣고 있어? 할아버지가 리스너야. 듣고 있는 워렌 버핏조차도 내 말을 내 듣고 말을 기울인다. 아. 이런 걸. 근데 여기 또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 구도에. 거리였구나. 다행히도 앞에 있는 친구가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준 거야.
고마운 그래서 친구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런 사진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러게. 좋았을까. 근데 그때 질문이 그리고 답을 해주신 게 아마 지금 그 이후에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게 뭔데? 뭔데? 그래, 그게 이제 뭔데? 그게 알려줘! 뭔데? 지금 여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미안해. 그러고 넘어갈까 알았어. 봐. 그 내가 이제 질문한 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성공을 해서 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 어떻게 집도 이렇게 평범한 집에 몇십 년째 그 집에 사시고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검소하게 사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밤에 자야 될 때 내가 필요한 침대는 딱 하나고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필요한 차는 한 대인데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은 하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그 집을 채우고 꾸미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고 침실의 개수를 늘리고 차의 개수를 늘리고 하는 게 자기에게 더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 어디 딴 데서 이렇게 책에서 보면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원래 이 거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 느낌 달라. 느낌 임팩트가 달라. 나이도 뭐 40년 산 게 아니라 그치, 80년 넘게 사신 분이 이 거리에서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건 믿어야지. 그거는 그치. 믿고 그거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난 그날 하루 그때 있었던 게 아직도 그 생생하게 아직도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나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나에게는 내 남은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을. 길을 딱 제시해 주. 진짜 인상 깊은 그때였겠다. 그러면 그게 오빠가 투자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야? 투자의 흥미 그때 또 이제 다른 친구가 질문한 거 이제 대답해 주신 것 중에 하나 또 원래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탭댄스 추면서 나는 일을 하러 간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재밌어하면서 진짜로 일 자체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아직 못 찾았으면 빨리 찾아라.가 이제 또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다 2학년생들이고 MBA는 이제 다 이제 막 한 두세 달 있으면 졸업하는데 그때 다들 막 취업을 해야 되고 이미 취업을 된 사람이 있고 그때 이제 다들 이런 거 많이 보거든. 그 회사의 어떤 뭐 브랜드라든지 이게 그리고 돈을 얼마나 주는지 연봉을 얼마나 주는지 그치. 그게 아닌 거지. 재밌는 일. 돈은 결국에는 따라오니까 자기가 즐기고 재밌어하는 일,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울림이 그래서- 있네 오늘 얘기가. 근데 가끔 이제 진짜 좋아하는 건데 돈이 안 되는 직업들도 있긴 있잖아. 하는 일 행위 자체가 재밌으면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거 생각을 하는 거지. 밥 먹을 때도 친구랑 그 얘기하고 맞네. 심지어 꿈도 꿀 수 있어. 그치. 아니 쉬는 시간에도 그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든지 뭐 영상을 본다든지 계속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재미난 일을 하면 그 잘하는 사람 그 마스터의 수준까지 가는데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거지. 그치. 재밌는 거 먼저 찾고 그러면 잘하는 게 금방 되고 그래서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전적인 것도 같이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뭘까 그걸 하자 해서 한 게 내가 지금 하는 일. 투자. 그거를 투자. 근데 투자인데 어떤 투자냐? 야, 내가 이 회사를 좋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으면 이 회사가 참 진짜 앞으로 미래에 크게 성장을 하겠다. 나도 그 성장에 그 미래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함께 하는 거를 진짜로 그렇게 가면 너무 뿌듯하고 쾌감이 느껴져. 단 한 주라도 내가 그 회사를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으면 패밀리가 되는 느낌이잖아. 나도 거기에 이런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났다서 봤을 때 이런 이유로 내가 했고 거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지. 와 근데 이 그거를. 마인드가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마인드가 그냥 내 돈 불린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뭐 투자해서 내 자산을 늘리지로 생각하는데 형처럼 약간
나는 이 기업의 미래가 기대되니까 그 기대에 한번 같이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을 나누는 어떤 그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마침 2012년 내가 2012년에 이제 6월에 졸업을 했는데 2012년 5월에 상장을 해. 전 세계에서 8억 명 정도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래도 이제 큰 이제 소셜 미디어. 상장 때 가격이 이제 38불.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게 반토막이 돼. 근데 나는 이제 상장이 될 때 된다고 했을 그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나는 페이스북은 이게 지금은 8억 명인데 나중에 10억 명, 15억 명, 20명, 20억 명 이렇게 전 세계가 계속 이게 꼭 제일 좋은 메신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친구들이 다 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그 유저 수를 가지고 광고를 하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마침 페이스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상장하고 나서는 두세 달 계속 떨어지는 거 반토막이 나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좋다고 믿었으면 사야지 그러면. 그리고 회사는 똑같고 그 8억 명이 쓰고 있는 거는 매일같이 좋다고 쓰고 있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유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그 회사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잖아 시장에서. 반으로 싸졌잖아. 땡큐지 이거는 뭐 박앤세일이지. 그러니까 이걸 왜 이거를 왜 마침 총알이 있으니까 그 15만 불에 이제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구나. 내려오면 사고 38불에 상장이 됐는데 28불부터 사서 28불, 25불, 22불, 20불 그리고 19불까지 계속 샀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됐는데 미래의 관점에서 이게 싸진다. 당연히 그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행태인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2018년도였나 2019년도였나 190불에 이제 정리를 해. 와. 거의 한 8-9배. 8-9배.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할까 말까의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투자에 대해서 할까 말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왜 그러냐. 인간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잖아. 정년이 막 그렇다고 해서 60에서 80으로 늘어나고 하진 않잖아. 근데 나는 은퇴를 하잖아. 그거를 패시브 인컴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거? 그 패시브 인컴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해놔야 되는구나. 일은 페이스북 니네가 해라. 일은 테슬라 너가 해라. 나는 너랑 같이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지분을 조금 사는 걸로. 그런 행위를 해서 장기에 미래에 내가 120년까지 살 건데 지금 아직도 막 내가 60에 은퇴를 했는데 아니 아직도 50년 60년 남아있으면 나한테 와서 저는 나이가 55세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렇게 투자를 배우는 게 하셔야죠. 이제 절반 살아온 거잖아. 지금이라도 거의. 배우셔야죠. 그래서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전문으로 있는 그 주식시장에서 그 상장기업이라고 하는 그 주식시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앱 열어가지고 이렇게 뭐 몇 주 체결됐습니다. 뭐 그거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투자인데 약간 투기성으로 하고 있는 거지. 도박. 잘 모르고 거의 주식은 도박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 길에서 물어보면 한 2명 중에 1명은 동의할 거. 나 어렸을 때 20대 때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아빠가 하셨던 말. 주식하는 애랑 절대 결혼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이 온라인 카지노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그거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지. 투자라는 거에 정확한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투자가 뭔가요? 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네. 자, 그게 아니라 투자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고. 자산을 사는 행위. 자산은 앞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 부동산, 그럼 뭐 집 사가지고 이제 렌트 주면 현금 흐름이 있는 거네. 모든 회사들, 기업들,
뭐 아니면 동네 짜장면 가게. 테슬라면 테슬라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잘 팔고 있는지 그 능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 능력, 그거만 보면 되는 거.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지? 자, 가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뭐 좋은 뉴스 나오면 우르르 사고. 요즘 주식시장이 약간 좀 막 지난 2달 동안 막 떨어지고 있잖아. 안 좋다 그래. 근데 그게 말이 돼? 아니 지금의 기회라는 거잖아. 이 주식시장이 떨어졌다는 거는 2달 동안 그 주식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그 상장 기업들이 2달 동안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우버를 타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버를 안 타고 막 에어비앤비 그치. 하고 있는 사람 에어비앤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뭐 하는 거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달라진 거는 주식시장에 내가 말하는 그 양떼들처럼 앞에 양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고 앞에 양이 절로 가면 나도 절로 가는 거고 네. 양떼들이 그러고 있잖아. 그 그렇죠.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그냥 앞에 양이 가면 자기도 따라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고.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시장을 양떼 집단이다. 양떼다. 이런 거지. 개개인은 똑똑할 수 있는데 한 대 모아놓으면 양떼처럼. 심리가 그 대표적인 게 내 2012년도에 그 페이스북. 양떼들이 막 페이스북 막 팔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계속 다 반대로 산 거야. 계속 샀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를 맛봤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해온 것. 그리고 이 양떼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야 우리 이제부터 이러지 말자. 안 그래. 주식시장의 한 100년의 역사 동안 똑같구나. 인간이 모아놓으면 다 그렇게 행동하거든. 그 회사의 퀄리티를만 보고 그거에 확신이 있다면. 근데 그 퀄리티는 어떻게 본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분이 좋은 거지. 나 이 마음 뭔지 좀 궁금하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를 주식시장에서는 안 그래. 그렇게 근데 안 해. 이게 말은 또 쉬운데 나도 막상 내 돈으로 살라고 하면은 이게 강심장이 아니면 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뭐 1억이 있어? 어. 그 1,0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일시적으로 그게 10% 20% 빠지는 건 감당할 수 있겠지. 음. 근데 사람들은 보통 3,000만 원 모은 걸 가지고 요즘 그게 좋아?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20-30% 빠지면 야 더 늦기 전에 빨리 내 돈 건지자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형이 그리고- 말한 그 양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서 돈 잃은 사람들밖에 없어. 주식하는 그치. 사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까? 사야 되는 때입니까? 그래서 양떼들을 잘 알아야 돼. 이거 중요해. 이거 이들이 방송에 나갈 수 누군지를. 있을지 누구야, 없을지 몰라. 누구야? 우리만 누구야? 듣는 거야. 우리만. 누구야? 이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 어. 그냥 뉴스와 뭐 소문에 이거에 확 휘둘리는 집단이긴 하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과소평가를 하면 안 돼. 아, 야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야 이게 저기까지 올라간다고? 저 가격에 산다고? 야 이게 그런 경우 많이 봤어. 그걸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또한 경험을 오빠는 또 수년간 해봤으니까. 했으니까는 그 감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아우, 왜냐면 그 당연히. 우리 같은 초짜들이 가가지고 이게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다가 안 떨어지면 이제 또 낭패 보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 거기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분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다가 여기까지는 내가 샀는데 이 싼 가격에 여기는 이제 더 이렇게 떨어질 거 생각하고서는 저기서 더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미련을 버려야지. 버려야 버리는 되는 거야. 거구나. 이거라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에 만족. 결국에는 뭐 어떤 분야를 하든 본인의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이 다 똑같이 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 금융자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톰 형이 깨달았던 거는 나를 탭댄스 추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인 거잖아.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으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어쨌든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그리고 인생에 대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나 금융에 대한 리스크나 투자 관리나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면서 나 오늘 양떼 얘기를 잘 이야기 참 들었어. 재밌게 들었네. 오늘 이렇게 또 작심 팟캐스트에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쵸. 오빠는 근데- 어땠는지. 오늘 일단 제가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좀 긴장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말하다 보니 재밌죠. 그리고 워낙에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해를 해주고 그러니까 즐거웠어요.
내가 오늘 다 이해를 했나 이런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나눠서 했으면 100%니까 뭐. 아 그래 합치면 100% 되지 그래. 않을까요? 좋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